구석구석 다시 닦아. 이게 뭐야, 아줌마? 준장 부인 최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죠. 그 여성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놀랍도록 단정하고 우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하면 어떡해? 준장님 사무실인데. 최미라는 계속해서 그 여성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청소부 여성은 전혀 주눅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 청소부 뭐지? 저런 모욕을 당하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과연 이 미스터리한 여성의 정체는 뭐길래 그토록 치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견디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정확히 일주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한 여성이 이 부대에 조용히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말이에요. 일주일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모 육군 사단 본부 정문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김정희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옷차림은 그녀의 미모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소박했어요. 평범한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청소 일을 하러 왔습니다. 정문의 경비병에게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비병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미모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아, 네. 청소업체에서 보내주신 분이시군요. 인사과에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어딘지 모르게 당당했고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사실 김정희에게는 이 부대가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었죠. 이번 주 동안 열심히 일해보자.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인사가 앞에서 잠시 기다리던 정희에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부대의 부대장인 박준성 준장이었어요. 아, 새로 오신 청소 담당자시군요. 준장은 정희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살짝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무관심한 표정으로 돌아섰죠. 우리 부대는 규율이 엄격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주시길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정희의 대답은 짧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준장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살짝 의아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럼 관련 담당자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잠시 후 나타난 담당 하사가 정희를 청소용품 보관소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청소용품을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주로 본부 건물 복도와 사무실 청소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는 청소용품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시선은 단순히 청소용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파악하려는 듯 예리했습니다. 그런데 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장 부인께서 가끔 오셔서 청소 상태를 점검하십니다. 좀 까다로우신 편이니까 조심하세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요. 숙소는 어디인가요? 정희가 물어보자 하사는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로 마련된 숙소는 없고요. 청소부 휴게실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정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그녀에게는 이런 정도의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30년의 군 생활을 통해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견뎌냈으니까요. 휴게실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낡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 그리고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몇 가지 생필품을 꺼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순간 휴게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문 밖에서 나타난 건 이순이라는 50대 후반의 베테랑 청소부였어요. 이미 이 부대에서 10여 년째 일하고 있는 분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김정희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쁘신 분이 왜 이런 힘든 일을. 순이는 정희의 단정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힘든 건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순이는 정희의 침착한 태도에 감탄했어요. 그런데 언니,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순이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준장 부인 말이에요. 정말 무서우신 분이거든요. 우리 같은 청소부들한테는 정말 까칠하시고. 어떤 식으로요? 정희가 차분하게 물어보자 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청소 상태를 트집 잡으시는 건 기본이고 때로는 다시 처음부터 하라고 하시기도 해요. 그것도 무릎 꿇고 말이에요. 정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금세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 준장님 사무실 청소할 때는 더더욱. 순이의 걱정 어린 조언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일주일. 충분한 시간이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이렇게 김정희의 특별한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진짜 정체와 숨겨진 목적과 함께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희의 본격적인 청소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부대 본부 건물의 복도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는 그녀의 자세는 능숙했고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장교들도 그녀의 꼼꼼한 청소 솜씨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청소부, 일 잘하네. 맞아. 그런데 참 미인이야. 저런 분이 왜 이 일을. 장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정희는 태연하게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모든 대화가 생생히 들려오고 있었어요. 오전 10시경 정희가 준장 사무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딸깍딸깍 높은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준장 부인 최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브랜드 옷에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나타났죠. 어머, 새로운 청소부시네. 미라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정희의 아름다운 외모에 순간 질투심이 일었지만 곧 우월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희가 공손하게 인사하자 미라는 코웃음을 쳤어요. 일은 제대로 하시는 거죠? 우리 부대는 다른 곳과는 달라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의 차분한 대답에
미라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범한 청소부치고는 너무 당당한 태도가 거슬렸거든요. 그런데 청소가 이게 뭐예요? 미란이 갑자기 바닥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사실 바닥은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하지만 트집을 잡기로 마음먹은 미란에게는 그런 건 상관없었죠. 저기 보세요. 물때가 그대로 있잖아요. 미란이 가리킨 곳은 바닥의 미세한 타일 사이였어요. 정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였지만 미란은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하세요. 아니, 무릎 꿇고 다시 닦으세요. 주변에 있던 장교들과 병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미라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하면 어떡해요? 여긴 준장님 사무실 앞이라고요. 정희는 잠시 미란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굴욕감 대신 차가운 관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는 굴욕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야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을. 미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려던 순간 준장실에서 박준성이 나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 여보. 새로운 청소부가 일을 대충 해서 다시 시키는 거예요. 미라는 남편 앞에서 더욱 도도한 태도를 보였어요. 준장은 무릎 꿇고 있는 정희를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청소는 깨끗하게 해야죠. 준장의 말에 미라는 더욱 우쭐해졌어요. 봐요, 준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조정훈 중령이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는 미란의 과도한 갑질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준장 부인 앞에서 감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 저런 식으로. 중령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결국 그냥 지나갔어요. 미라는 정희가 다시 청소를 마치자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제 좀 보기 좋네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해요. 네, 부인. 정희의 대답을 듣고 미라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정희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놓치고 말았죠. 정희가 다시 일어나 청소용품을 정리할 때 이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첫날부터 저런 일을. 괜찮아요, 언니. 예상했던 일이에요. 정희의 담담한 반응에 순이는 놀랐어요. 예상했다고요? 네. 이런 분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정희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그 진짜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게실에서 정희는 조용히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첫째 날. 예상대로군.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씨는 또박또박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군사보고서를 작성하듯 말이에요. 사흘째가 되자 미란의 갑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구석구석 다시 닦아 아줌마. 이게 뭐예요? 이제는 아예 정희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반말을 했어요. 정희의 나이가 자신보다 많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죠. 정희는 여전히 침착하게 응답했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희는 청소를 하면서 동시에 주변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희가 준장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을 때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준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박준성 준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계약건은 걱정 마세요.
정희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물론이죠. 예산 승인은 제가 처리할 테니까. 네, 그 대신. 준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지만 정희의 훈련된 청력에는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50만 원만.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정희는 자연스럽게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준장실에서 나온 박준성이 정희를 발견했어요. 아, 청소부. 네, 준장님. 정희가 공손하게 인사하자 준장은 잠시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은 잘하고 있나?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혹시 방금 여기서 뭔가 들었나? 준장의 질문에 정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청소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좋아. 준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정희의 눈빛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늦은 시간에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중 주차장에서 수상한 광경을 봤거든요. 준장이 어떤 중년 남성과 만나고 있었는데 그 남성이 서류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었어요. 이번 달분입니다. 수고했네. 준장은 봉투를 받아 재킷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다음 주 입찰 관련 정보야. 정희는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기록했어요. 30년간 군 생활을 하며 익힌 관찰력과 기억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정희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각 사무실의 문서들을 훑어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물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말이죠. 이상하네. 정희는 회계 관련 서류를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예산 배정과 실제 지출 내역에 명백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이병장 김수호가 나타났어요. 청소부 아주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수호는 25살의 성실한 병사였어요. 정희를 보며 궁금해했죠. 아, 서류가 바닥에 떨어져서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정희의 자연스러운 대답에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주머니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정희가 물어보자 수호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글쎄요. 다른 청소하시는 분들과는 뭔가 달라 보여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정희는 내심 긴장했지만 태연하게 웃었어요. 아마 나이가 있다 보니 그럴 거예요. 아, 그런가요? 수호는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란의 갑질이 절정에 달했어요. 아줌마, 이리 와요. 미란이 소리치자 정희는 차분하게 다가갔어요. 화장실 청소가 이게 뭐예요? 다시 하세요. 아니, 칫솔로 구석구석 닦으세요. 이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어요. 주변에 있던 병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조정훈 중령이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또 목격했어요. 저 부인 정말 너무하네. 중령은 속으로 분개했지만 여전히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희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청소부, 눈빛이 왜 저래? 정희의 눈에는 굴욕감 대신 차가운 관찰과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휴게실에서 조용히 노트에 기록을 남겼어요. 셋째 날, 예산 횡령 정황 포착, 민간업체와의 유착 의심, 추가 증거 수집 필요.
그녀가 적는 글씨체는 정확하고 간결했어요. 마치 군사작전을 계획하는 참모의 보고서 같았죠.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났군.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흘째 밤 정희는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늦은 밤 11시 모든 사람들이 퇴근한 후에도 그녀는 부대에 남아 있었어요. 명목상으로는 야간 청소 때문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정희는 조용히 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은 당연히 잠겨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구식 자물쇠는 그녀는 능숙하게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문을 열었습니다. 30년의 군 경력 중에는 특수작전 경험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사무실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정희는 작은 후레쉬를 켜고 조심스럽게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해 보자. 그녀는 체계적으로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회계장부, 계약서, 인사 발령 관련 문서들을 꼼꼼히 검토했죠. 역시 그렇군. 정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부정을 발견했어요. 부대 예산의 상당 부분이 허위 계약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었고 인사 특혜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어. 정희는 즉시 후레쉬를 끄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야간 순찰을 도는 병사가 들어왔어요. 이상하네. 분명 불빛이 보였는데. 병사는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착각이었나? 병사가 나간 후 정희는 다시 작업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핸드폰으로 중요한 서류들을 촬영하고 몇 가지 핵심 문서는 복사해 두었어요. 모든 작업을 마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충분한 증거야. 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왔어요. 모든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말이죠. 다음 날 오전 미란의 갑질은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아줌마, 당장 이리 와요. 미란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어요. 이번에는 부대 부인의 모임에서였습니다. 다른 부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요. 정희가 다가가자 미라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청소가 엉망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부인의 모임에 참석한 다른 부인들은 당황했어요.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았거든요. 미란 씨, 이건 좀. 한 부인이 말렸지만 미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으세요. 정희는 잠시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가운 빛이 스쳤죠. 하지만 곧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크게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게 죄송합니다. 정희가 큰 소리로 사과하자 미라는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지켜보던 조정훈 중령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청소부, 자세가 왜 저렇게 단정해? 정희가 무릎 꿇은 자세조차 어딘지 군인 같았거든요. 등은 곧게 펴고 고개는 당당히 들고 있었어요. 중령님도 보세요.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죠. 미란이 중령에게 말을 걸자 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해요. 그때 김수호 병장이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부인, 청소부 아주머니가 아직 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수호의 기지로 정희는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병장님. 정희가 조용히 감사를 표하자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해요. 수호는 정희의 대답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익숙하다고요? 전에도 이런 일을.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희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수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준장과 작전 참모 간의 대화를 들었거든요. 중령님, 다음 주 군단장 취임식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준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라도? 아니요. 다만 새로 오실 군단장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요. 정희의 귀가 번쩍 열렸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네. 워낙 기밀이 많은 분이라고 하더군. 여성분이라고 들었는데. 맞아.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고 하니 대단하지. 정희는 계속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대화를 들었어요. 언제 오신다고 했나요? 취임식 당일에 바로 오신다고 했어. 사전 시찰은 없을 거야. 정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사전 시찰이 없다고? 그날 밤 정희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서류들, 들은 대화 내용들, 목격한 장면들이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군. 정희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마지막 단계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닷새째 오전 정희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부대에 갑작스런 응급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훈련 중이던 병사 한 명이 심한 부상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김수호 병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구급차는 언제 와요? 아직 10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는 심하게 출혈하고 있었어요.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병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정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어요. 잠시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확신에 차 있었어요. 부상자를 눕히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정희는 차분하지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따라 움직였어요. 지혈대가 필요해요. 벨트나 천을 가져오세요. 정희는 능숙하게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짚고 동공 반응을 살펴보는 모습은 완전히 전문가였어요. 의식은 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호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머니, 어떻게 이런 걸?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정희는 간단히 대답하며 계속 응급처치를 했어요. 지혈을 하고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모습은 마치 숙련된 군의관 같았습니다. 조정훈 중령이 급히 달려왔어요. 상황이 어떤가? 환자는 안정되었습니다. 구급차만 오면 병원으로 후송 가능합니다. 정희가 정확하게 보고하자 중령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응급처치를 한 거지? 청소부 아주머니가요. 수호의 대답에 중령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정희를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어디서 응급처치를 배우신 거죠? 군대에서. 아니, 적십자에서 배웠습니다. 정희가 순간 말을 바꾸는 것을 중령이 놓치지 않았어요. 군대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말 실수였어요.
하지만 중령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희의 응급처치 실력은 일반인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부상병을 후송한 후 정희는 다시 청소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청소부 뭔가 이상해. 응급처치하는 거 봤어? 완전 전문가 수준이던데. 그리고 말투도 순간 완전 군인 같았어. 오후가 되자 미란이 또다시 나타났어요. 오늘은 더욱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아줌마, 오늘 응급 상황 때 나서는 거 봤어요. 미란은 정희가 주목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분수를 모르고 청소부 주제에 나서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정희가 고개를 숙이자 미란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앞으로는 청소만 하세요. 다른 일에는 절대 끼어들지 말고. 그때 조정훈 중령이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부인, 그분은 사람을 구한 것인데. 중령님은 빠지세요. 이건 제가 교육하는 거예요. 미란의 무례한 말에 중령은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날카롭고 위험 있는 시선이었죠. 저 눈빛은 중령은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반성하세요. 미란의 명령에 정희는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정희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김수호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상해. 저 아주머니 뭔가 다르다. 그는 정희가 응급처치할 때의 모습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휴게실에서 이순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희야, 오늘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런 응급처치를. 그냥 운이 좋았어요, 언니. 운? 그런 게 운이야? 완전히 전문가 같았는데. 순희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언니 혹시 군인 가족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희는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지금은 전역했지만. 그럼 군대 생활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응, 남편 따라 부대 이곳저곳 살았거든. 그런데 왜 갑자기?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부대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하다니? 준장님이나 부인. 너무 과하지 않나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다른 부대에 있을 때는 이런 적 없었는데 여기는 좀 이상해. 혹시 다른 이상한 일들은 없었나요? 정희의 질문에 순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준장님과 만나는 걸 봤어. 그리고 예산 이야기할 때 목소리 높이는 것도 들었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추정과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접니다.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군.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예정이었어요. 엿새째 취임식 하루 전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내일 있을 군단장 취임식 준비로 분주했어요. 정희도 특별 청소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실수하면 안 돼. 박준성 준장은 긴장한 모습으로 부하들에게 지시했어요. 새로 오시는 군단장님은 어떤 분이신지.
걱정 마. 여자분이니까 우리가 잘 모셔드리면 되지 않겠나? 준장의 말에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예식장 청소를 하면서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단상의 위치, 참석자들의 자리 배치, 음향시설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후가 되자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취임식 때문에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아줌마, 청소 제대로 했어요? 네, 부인.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미라는 예식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요. 사실 먼지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계속해서 정희를 괴롭혔습니다. 무릎 꿇고 다시 닦으세요. 내일 군단장님이 보시는 곳인데. 정희가 무릎을 꿇자 지나가던 조정훈 중령이 또다시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정말 너무하네. 중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가갔습니다. 부인,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중령님, 내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저렇게. 그때 정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중령님. 정희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중령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뭔가 다르다. 중령님도 내일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정희가 말하는 방식이 마치 상급자가 부하에게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중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청소부인데 왜 자꾸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날 저녁 김수호가 정희를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둘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수호는 며칠 전부터 품고 있던 의문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평범한 청소부가 맞나요? 정희는 잠시 수호를 바라보았어요. 왜 그런 질문을요? 응급처치하시는 거 봤거든요. 그건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말하시는 것도 행동하시는 것도. 수호는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군 생활 좀 해봤는데요. 아주머니한테서는 뭔가 다른 느낌이 나요. 정희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호야. 네. 혹시 이 부대에서 이상한 일들을 본 적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호는 당황했어요.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 준장님이나 부인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많이요. 특히 부인은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이요? 예산이나 인사, 그런 것들 말이야. 수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준장님과 만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돈봉투 같은 걸 주고받는 것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잘못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정희는 수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호야, 내일 취임식에 참석하지? 네, 당연히요. 그럼 잘 지켜보렴. 내일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정희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수호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가방에서 깔끔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꺼냈어요. 중장 계급장이 달린 정장 군복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그녀는 군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정희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박준성 준장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만 잘 넘기면 그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들킬 걱정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 오는 군단장을 얕보고 있었어요. 여자분이니까 뭐 잘 모셔드리면 되겠지. 미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일 군단장님께 인사드려야겠어. 준장 부인으로서 품위를 보여야지. 그녀는 내일 입을 옷을 고르며 들뜬 마음이었어요.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정훈 중령은 계속해서 그 청소부 여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분명 뭔가 있어. 그런 사람이 청소부일 리 없는데. 그는 내일 취임식에서 무언가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서로 다른 기대와 불안을 안고 운명의 하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취임식 당일이 왔습니다. 오전 9시부터 부대는 부산스러워졌어요. 각지에서 온 참석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성 준장은 정장 군복을 차려입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나? 네, 준장님. 음향시설, 꽃장식, 참석자 명단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조정훈 중령이 보고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그 청소부 여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장님, 새로 오시는 군단장님은 언제 도착하시나요? 오전 10시에 도착 예정이야. 곧 오실 거다. 준장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혹시 자신의 비리가 들킬까봐 걱정했거든요. 한편 미라는 화려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군단장님께 좋은 인상을 줘야지. 그녀는 자신이 지난 일주일간 한 행동들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예식장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대령, 중령, 소령급 장교들과 각 부서 관계자들이 가지런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수호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 정희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오전 10시 정각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제3군단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숙연해졌어요. 새로 부임하시는 김정혜 중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예식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중장 계급장이 번쩍이는 정장 군복, 그리고 위험 있는 자세였어요. 하지만 그 얼굴을 본 순간 예식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준장의 입이 벌어졌어요. 저 사람은 미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바로 지난 일주일간 그들이 청소부 아줌마라고 부르며 괴롭혔던 그 여성이었거든요. 김정희 중장은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위험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김정희 중장님께서는 사회자가 소개를 계속했지만 참석자들은 소개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조정훈 중령은 무릎을 쳤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어쩐지. 그는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의문이 한 번에 풀렸습니다. 김수호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주머니가 군단장님? 단상에 오른 정희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군단장으로 부임한 김정희 중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일주일간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권위와 위엄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저는 지난 일주일간 이 부대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의의 말에 준장과 미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부임 전 사전 시찰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이 부대에서 생활했습니다. 예식장이 술렁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정의는 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박준성 준장. 네, 군단장님. 준장은 벌떡 일어서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그건 준장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특히 부대 예산 관련해서 흥미로운 통화를 하시던데요. 정의의 말에 준장의 얼굴이 땀으로 젖었어요. 그리고 주차장에서의 만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준장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들킨 상황이었거든요. 정의는 이번에는 미란을 바라보았어요. 최미란 여사. 네. 미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저에게 해주신 친절한 말씀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의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란은 온몸이 떨렸어요. 특히 구석구석 닦아 아줌마라는 애칭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어요. 예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 없이 탄식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가 알 수 있었거든요. 무릎 꿇으라고 하신 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미라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정의는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동안 이 부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철을 꺼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지난 일주일간 제가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서류철에는 촬영한 문서들, 녹음 파일들, 목격 증언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대 예산 횡령, 민간업체와의 부정한 거래, 인사특혜. 정의가 하나씩 나열할 때마다 준장의 얼굴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정훈 중령은 감탄했어요. 군단장이 직접 위장 잠입해서 증거를 수집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의는 미란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부대 내에서 일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목격했습니다. 미란은 이제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은 즉시 조사되고 처리될 것입니다. 정의의 선언에 예식장은 조용해졌어요. 그때 정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준성 준장, 최미란 여사, 두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군단장님. 지금 당장 앞으로 나와서. 정의는 잠시 멈춘 후 차갑게 말했어요. 무릎 꿇으세요. 정의의 차가운 명령에 예식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박준성 준장과 최미란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어요. 지난 일주일간 정의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빨리요. 정의의 재촉에 두 사람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었어요. 김수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완전히 바뀌었네. 이게 진짜 모습이었구나. 조정훈 중령도 감탄했습니다. 일주일간 위장 잠입으로 모든 증거를 수집하다니. 대단한 분이야. 무릎 꿇은 준장 부부를 내려다보며 정의는 차분히 말했어요. 박준성 준장, 당신은 지난 2년간 부대 예산 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건 또한 민간업체와 유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인사 발령에도 개입했습니다. 정의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통화 녹음, 거래 현장 사진, 회계장부. 준장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최미란 여사. 이번에는 미란을 향했습니다. 당신은 부대 내에서 일하는 민간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란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특히 저에게 했던 말들. 구석구석 닦아 아줌마 분수를 모르는 무릎 꿇고 반성하라. 정의가 하나씩 나열할 때마다 미란은 더욱 작아졌어요. 그 모든 말들이 누구에게 했던 것인지 이제 아시겠죠? 예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일어나세요. 네. 준장 부부는 당황했어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떨리며 일어나자 정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예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부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올바른 군기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정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박준성 준장, 당신은 즉시 구속되어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춘 후 말했어요. 만약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남은 복무 기간 동안 다른 부대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준장은 깜짝 놀랐어요. 완전한 응징이 아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정말로요? 단 모든 횡령한 돈을 변상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준장은 감격해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미란을 향했습니다. 최미란 여사,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부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해요. 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정희는 예식장 뒤쪽을 바라보았어요. 이순희 씨, 나와보세요. 갑작스러운 호명에 순희는 당황했어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순희가 떨리며 앞으로 나오자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분은 지난 일주일간 저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희를 바라보았어요. 언니, 정말 고마웠어요. 정희가 순희에게 깊이 인사하자 순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희야. 아니, 군단장님. 그냥 정희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친구잖아요. 이 장면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정희는 이번에는 김수호를 불렀어요. 김수호 병장. 네. 군단장님. 수호가 바짝 긴장하며 대답하자 정희는 웃었어요. 지난번에 저를 도와줬죠? 준장 부인이 괴롭힐 때 말이에요. 아, 그건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정의감을 잃지 마세요. 수호는 감격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희는 조정훈 중령을 바라보았어요. 조정훈 중령? 네, 군단장님. 중령님은 이미 많은 것을 눈치채고 계셨죠? 중령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확신이 없어서. 아니에요. 신중한 판단이었어요. 앞으로 이 부대 운영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모든 참석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일주일간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진정한 권위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이 부대는 계급과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부정부패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마지막 말을 했어요. 저는 30년간 이 나라를 위해 복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식장은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취임식이 끝난 후 정희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긴 여정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김수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군단장님, 수호야.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앞으로 이 부대가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지. 석양이 지는 부대를 바라보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군.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희가 승리한 하루였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김정의 군단장처럼 때로는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복수보다는 정의를 선택하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청소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